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또 가이드 위반에 대차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올렸던 컨텐츠 있죠. 슈퍼 항체에 대한 컨텐츠, 이 엉터리,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꼬집은 방송을 했더니 바로 잘못된 의료정책이다 라면서 강제로 삭제당하고 제 미디어가 반대로 제가 그 백신에 미생물이 들어있다라는 그 방송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고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열심히 방송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유튜브의 특성, 이러한 성향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는 게,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편파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언론과 여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미디어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 특히 공영 미디어나 개인 미디어들의 이러한 방송의 검열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 즉, 자신들의 유리한 입맛에 맞게끔 AI가 언제든지 이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사례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가이드 위반이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전 세계가 팬데믹 이후 하나로 통합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노골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세계 질서의 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음모론자들은 신세계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사회에 대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이었죠. 아주 어렸을 때죠, 이때.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인데, 알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삼국지 게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게임인데요. 현재까지도 일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코에이사가 만든 작품이고, 신항로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시뮬레이션 게임이 바로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인간의 근대한 문명은 지금의 대항해 시대 게임처럼 사람과 국가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역과 교역이라는 상권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산업혁명을 추진하기도 했고, 이제는 전 세계를 빛과 같은 속도로 연결하려는 광통신 IT 정보화 시스템의 시대까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의 인류는 육지와 바다의 물질적인 공간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메타버스, 광통신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기술로 인해서 4차 산업의 혁명 기반을 다지고 있고, 그동안 인류가 누려왔던 1차, 2차, 3차 산업의 혁명보다 무려 수백 배 이상 빠르고 획기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저들의 야심찬 계획을 실제로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하나 둘 나열해보자면, 미 국방부의 초인공지능 개발 핵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 컴포지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밖에 600개 이상의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IBM 산하의 세계적인 통합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MS, 알파벳, 구글, 아마존, 테슬라, AT&T, 버라이즌 같은 이 굵직한 미국의 딥스 IT 기업들과 그들 아래에 일본 도쿄대, 그리고 일본의 전신전화공사인 NTT가 무려 8억 7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미 국방부의 자금들을 열심히 이용해서 현재 특수광을 광섬유로 송출하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 이 기술이 머지않아서 상용화된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상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그러한 컴퓨터로 이게 구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BM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이 미 국방부의 자금을 모았고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이 광섬유 기술과 발맞춰서 127비트의 퀀텀 서밋이라는 양자 CPU를 개발할 단계까지 현재 와 있는데, 여기에 미 국방부가 열심히 자신들의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프로젝트를 IBM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2년 안에 이제 127비트가 아니라 무려 1000큐비트가 넘어가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IBM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사뭇 다른, 전혀 다른 기술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현재 착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모든 것이 현재 어디에 이 양자 컴퓨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구글의 현재 170제타바이트라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모두 이런 기술들이 현재 도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미 국방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초인공지능의 두뇌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점이라는 것은 현재 이 딥스 기업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초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들은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기적과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겠지만, 그와 반대로 전 세계 수많은 개인 정보와 데이터가 바로 구글이라는 단 하나의 기업을 통해서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독점되기 아주 쉬운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인류의 모든 데이터들을 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초인공지능 시스템과 함께 분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과 또한 마음속 깊이 숨겨놓고 있는 생각들, 또한 비밀들이 모두 구글에 의해서 저장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개인정보 독립법 없이 미국의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그 즉시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 패턴과 더 나아가서 미래 정보를 예측해버리는 단계까지 저들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딥스 기업에 의해서 이렇게 초가속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바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업과 노동 그리고 자본이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신세계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이러한 디지털 신세계 통합을 초협력 슈퍼 클러스터 라고 애칭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독점적 데이터를 서서히 무기화하고 또한 체계화해서 지금의 경제 규모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규모로 이 경제를 확장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의 산업과 기업, 가계, 유통, 장비, 위성, 무역, 마지막으로 법과 사회적 통제라는 이 7가지 분야에서 모두 초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질서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또한 세밀하고 치밀하게 현재 세계 곳곳에 적용시키려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메타버스의 등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 경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의 경제 시스템이고, 그것을 바로 저들이 메타버스로 이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메타버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유행이 돼서 퍼져나갈수록 결국 초인공지능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딥러닝 시스템이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경제와 지금의 경제 규모가 거의 동시적인 확장에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미래 주식시장과 경제적 소득이 지금보다 더욱더 급속히 팽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주식에 대한 지수, 이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디지털 세계 통합 시스템이 안착이 되려면 먼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기기와 기기가 모두 연결이 돼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지금의 메타버스 경제와 초인공지능의 시스템이 완벽히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매우 정확한 시기에 튀어나온 것은 결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스템과 아주 완벽하게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론이의 뉴럴링크 기술은 바로 록펠러 생명공학과 록펠러 대학의 오랜 뇌과학 연구 경험 자료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기술이다. 그 기술일 뿐이지 결코 일론 머스크의 독자적인 새로운 기술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더 깊숙이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우생학 연구와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기술이 지금의 뉴럴링크 기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일에 쌓인 인간의 뇌를 통해
인공지능의 구현이 모두 우생학 시스템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치채셔야 되고, 록펠러는 이러한 계획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엄청난 몰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초인공지능이 완벽히 탄생되려면 반드시 인간의 뇌의 구조와 또한 비밀을 밝혀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록펠러 생명공학과 록펠러 대학이 엄청난 몰입과 자금을 투여해서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초인공지능의 구조는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뇌, 그러니까 브레인과 매우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시스템들이 반도체에 하나둘 박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생명공학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간의 뇌를 완벽히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그 이유도 결국은 모두 지금의 초인공지능의 탄생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 시나리오를 인구 감축론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새로운 디지털 문명,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을 새롭게 구현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증거로 팬데믹 이전에 매우 낯설기만 했던 이 QR코드가 어느덧 팬데믹 때문에 대중들 생활 속 깊이 침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정부는 팬데믹을 통해서 QR코드를 반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가 내비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모든 것은 결국 디지털 신세계 통합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QR코드를 아주 능숙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몸에 자연스럽게 칩을 심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물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저들이 원하고 있는 초인공지능을 완벽히 구현하는 그러한 계획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되겠죠. 현재 국방부 산하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 IT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구글, 유튜브와 검색 엔진, 지도, GPS 등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독점적인 수익과 광범위한 정보 데이터를 섭렵하고 있는 구글은 이제 자신들이 사람들의 동의 없이 반강제적으로 모아온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드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산업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최초로 어디에 사용되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구글의 빅데이터 특허의 최종 승인자가 다름 아닌 구글의 모 회사, 즉 알파벳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미 국방부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의 구글의 엄청난 빅데이터가 IBM을 중심으로 미 국방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선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의 모든 정보들을 아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먼저 개발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이것의 모든 해답은 결국 지금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로 하나로 연결시키고 교감시키게 만들면서 그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축적하려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초고도화 지능으로 만들어내는 통합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초인공지능으로 관리하고 통합하려는 새로운 경제 질서, 이것은 한마디로 소수의 권력층들이 아주 쉽게 지금의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현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연결하고 또한 교감을 하게 만들고 그 데이터들을 영구적으로 축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지능을 초고도화할 수가 있고 통합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인공지능으로 관리하려고 또한 통합하려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바로 소수 권력자들의 손 아래에서 유지시키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불가능하고 엉뚱한 이야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공상이 아닌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글은 IBM과 미 국방부의 양자 컴퓨터 특허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IT 신기술의 전 분야에서 폭발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미 검색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까지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안드로이드 시스템과 매우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운영체제로 운영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는 이미 전세계 스마트폰에 무려 80% 이상의 탑재가 되어 있고, 이것은 유튜브, 구글맵, 크롬,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같은 모든 서비스에 안드로이드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초인공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대략 빅데이터의 80% 이상이 정크 데이터, 즉 쓰레기 데이터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양자 컴퓨터를 급속히 개발함과 동시에 이 엄청난 양의 정크 데이터들이 모두 실시간으로 분석되거나 정립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쓰레기가 이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모았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그 즉시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서비스이지, 이미 여러분들의 거의 모든 개인 정보들이 저들의 빅데이터 안에 저장되어서 여러분들의 정보가 희롱당하고 있다는 말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구글의 계획처럼 전 인류의 모든 정보를 연결하는 행위를 바로 앵커링이라고 말을 하고, 이 앵커링 프로젝트는 1995년 중반부터 미 국방부가 CIA를 통해서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극비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매우 자연스럽게 스마트폰과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게 만들고, 어느덧 한 기업이 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적인 권한으로 거머쥐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구글, IBM, 삼성이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무한의 양의 데이터를 그 즉시 분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저들이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기술 부재로 인해서 불완전하긴 하겠지만 이미 세계 곳곳은 구글과 IBM의 이 앵커링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치안, 교통, 화재 사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시 가능한 통합관제 솔루션을 개발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한국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려는 그러한 기회가 여기저기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엄청난 양의 CCTV, 즉 중국보다 더 밀집도가 높은 CCTV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고, 또한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 역시도 모두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제 상호 협력적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시스템들이 통제 또한 규제당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저들이 우리 대중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만들어내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현재 앵커링 프로젝트는 대중들의 생활 시스템뿐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계획 또한 꾸준히 묵묵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아마존으로서 과거 미 국방부와 CIA의 전세계 네트워크 공유망을 개설하는 데 앞장섰던 기업이기도 하고, CIA가 타국가의 시크릿 정보 해킹 계획에 이용되거나 앞장섰던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과 공장 그 이외의 다양한 업무 환경 내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자신들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결국 구글의 빅데이터 서버에 축적 저장되는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 세계 모든 기업의 네트워크 운영과 또한 회사의 관리를 아마존이 지원을 하고 있고,
대신 이들의 모든 데이터는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글의 빅데이터에 관리 저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BIS와 각국의 중앙은행들 역시도 모두 아마존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금융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의 핵심 의제가 바로 CBDC 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존의 웹 서비스는 각국의 중앙의 CBDC 발행과 그와 더불어 송금 시스템을 아마존 웹 서비스 기업에 연동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 기업을 통한 코인의 활성화는 결국 글로벌 경제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기업을 모두 장악할 수 있는, 중앙은행들이 모두 장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마존과는 다르게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업이 아닌 인공지능을 통한 생활 속 메타버스 연결에 필요한 네트워크망 시스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현되어 있는 AI와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의 모든 동선과 습관, 성격, 메타버스 안에 있는 대화까지 이것이 애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로 전송이 되게 되면서 그 데이터들이 모두 구글로 저장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앞으로 메타버스의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연어를 활용한 혁신을 광범위하게 적용시키려고 현재 하고 있는데, 가령 들어서 사투리나 외국어 같은 모든 언어와 대화가 그 즉시 실시간으로 번역되게 하려는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메타버스를 통한 실제 사람과 가상세계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지금의 불편한 VR이 아닌 과거 구글이 개발하려던 디지털 글라스의 기술을 토대로 언제든지 가상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러한 시스템을 계획 중에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음모론으로 나돌고 있는 ID 2020의 그 초기 모델이자 실제로 구축되어지고 있는 이른바 매트릭스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전 세계 47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IBM의 인공지능, 즉 왓슨을 활용해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개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아마존과 MS의 이 두 가지 클라우드가 기업과 대중의 모든 전송,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것이 결국 구글의 안토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클라우드가 바로 구글의 클라우드와 또 통합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통합되어진 모든 정보와 데이터들은 또다시 결국 구글의 빅데이터로 저장되어지는 그러한 또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모든 데이터들이 유명한 IT 기업들에 의해서 단 하나의 기업에 독점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미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기업이고 미 국방부에 의해서 탄생되었던 기업입니다. 자, 이러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모으고 있는 데이터가 과연 전 세계의 평안과 평화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현재 독점되어 가고 있는 것일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구글의 엄청난 데이터 수집과 MS의 메타버스 구현 기술로 인해서 초인공지능의 도래 시점은 원래 100년이었지만 이제 50년 앞으로 앞당겨지고 있고요. 매우 두려운 이야기겠지만 인류는 아직까지 이 초인공지능의 변수가 도래할 결과와 그 해결법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유비쿼터스 때와는 다르게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IoT는 우리 생활의 일부로 녹아드는데 완벽히 성공을 했고요.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동안 꾸준히 투자했던 삼성과 TSMC, 이 둘의 엄청난 양산형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칩 가격은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20년 전과 비교하면 몇십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야 전 세상에 시스템을, 자신들이 원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안착하기에 매우 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와 스마트폰의 성능 가격도 이전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인공지능 진화를 위한 모든 환경이 거의 구축되어지고 있는 셈이고, 이제 모든 IoT 시스템에 어떠한 시스템, 즉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 현재 존재하는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블록놀이 하듯이 끼워 맞춰서 저들이 만든 IoT에 적용시키고 그들의 정보 수집 기기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생활 깊숙이 플랫폼을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초인공지능뿐 아니라 또 하나가 바로 해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곳곳을 해킹할 수 있다. 도어록이나 창문 제어가 가능하기도 하고 전자기기 조작, 카메라 해킹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저들이 바로 해킹할 수 있다는 것. 당연히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CIA와 모사드입니다. 이들이 과거부터 자주 이용하고 있던 집단이었던 어나니머스, 이 어나니머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불법적인 커넥션의 데이터와 정보들을 갈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생활 속 깊숙이 침투되어 갈수록 더 강력한 힘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해킹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구현하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통합 세상에 올수록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혼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혼다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 9개 공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태도 있었고요. 미국의 최대 석유관인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되어서 전체적으로 마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해킹 시스템이라는 것도 점점 빈부의 격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부라는 것이 최강의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은 해킹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취약한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강자에 의해서 데이터를 갈취당하고 또한 해킹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흐름과 경제, 사회, 정치, 금융 시스템을 이제 마우스 클릭 하나로 움직이는 그러한 권한을 누군가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모든 디지털 기초와 기반을 다진 곳이 다름 아닌 록펠러가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록펠러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록펠러가를 반드시 주의 깊게 주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다가올 세계 경제와 미래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